요즘 밤잠 설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뉴스만 틀면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코스피는 어느새 고점 대비 10% 넘게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주위에선 주식 많이 빠졌다, 이제 국장은 끝났다는 흉흉한 소리만 들리는데 정작 내 계좌는 파랗게 멈든 숫자가 무서워 앱 버튼조차 누르기 싫은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평생 아껴온 소중한 노후 자산이 내 잘못도 아닌 저 멀리 전쟁 때문에 깎여나가는 걸 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십수년을 버텨왔는데 또다시 찾아온 이 시련 앞에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 원망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클릭하신 순간 이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불안을 확신으로 바꿀 완벽한 답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이 전쟁은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2배로 불릴 기회가 될 겁니다. 제가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증명해 드릴 테니 저만 믿고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은퇴 후 그토록 기다렸던 유럽 크루즈 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비명 같은 재난 문자가 울립니다. 이란, 이스라엘 본토 공습 개시. 순간 공항의 대형 TV에는 불타는 하늘이 비치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행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아, 내 삼성전자 주식 어떻게 되지? 어제 산 나스닥 ETF는? 7,000km 떨어진 중동의 미사일 한 발이 왜 지금 서울에 있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흔드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시황 분석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불길 속에서 내 피 같은 은퇴 자금을 지켜낼 유일한 방어 지도를 보여드릴 겁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전쟁보다 무서운 건 미사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도대체 이들은 왜 이토록 지독하게 싸우는 걸까요? 수사물의 첫 번째 단서는 범행 동기입니다. 이 전쟁의 뿌리는 1979년 이란 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친미 국가였던 이란이 반미 국가로 돌아서면서 미국과의 40년 악연이 시작됐죠.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생존의 위협으로 봅니다. 최근 벌어지는 공습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이란은 중동의 패권을 쥐고 싶어하고 미국은 에너지 패권과 동맹국 이스라엘을 지켜야 합니다. 이들의 충돌은 곧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는 길목을 위협합니다. 기름을 인질로 잡고 전 세계를 협박하는 이 거대한 도박판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판돈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계좌의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미국을 보십시오. S&P 500과 나스닥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열풍 덕분에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 하시겠지만 이건 착시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쟁보다 금리에 더 민감합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안 잡히고 결국 금리를 못 내릴 거라는 공포가 미국 주식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우리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6천선을 두고 힘겹게 싸우다 중동 뉴스 한 줄에 2%씩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숫줄로 먹고 사는 나라라 중동의 포성은 우리 기업들의 마진을 깎아먹는 직격탄이 됩니다. 미국은 걱정하며 오르고 한국은 먼저 맞고 떨어지는 이 불공정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성적대입니다. 전쟁 리스크를 커피로 비유해 볼까요? 평상시의 시장은 부드러운 카페라테라면 전쟁 직후의 시장은 아주 독하고 쓴 에스프레소입니다. 라떼는 우유가 섞여 있어 맛이 부드럽지만 에스프레소는 카페인 함량이 엄청나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죠. 하지만 과거 위기 때마다 승리했던 사람들은 이 에스프레소에 햇지라는 우유를 섞어 자신만의 라떼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위장이 약한 시니어가 에스프레소만 마시면 속이 쓰리듯 자산 비중이 코스피에만 쏠려 있는 은퇴자들은 이 독한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멘탈이 사정없이 갉아먹습니다. 자, 비유를 팩트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에스프레소의 카페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변동성 지수 VIX입니다.
평상시 VIX 지수가 15 미만일 때는 라떼처럼 시장이 평온하지만 전쟁 발발 시 이 지수는 순식간에 30, 40으로 치솟습니다. 이는 주가가 하루에 3에서 5%씩 위아래로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 코스피의 베타 계수, 즉 시장 민감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대외 변수가 타질 때 미국이 1% 하락하면 한국은 2% 하락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돌아봅시다. 1970년대 오일 쇼크 기억나시나요?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4배 뛰자 전 세계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죠. 당시 이 위기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실물 자산으로의 도피였습니다. 전쟁이 무서운 건 주가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물가를 올려서 여러분의 연금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나오던 연금이 사과 한 알에 10,000원 하는 세상이 오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은 여러분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쳐가는 가장 합법적인 도둑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볼까요?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0.15%포인트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돌파하면 한국의 무역 수지는 즉시 적자로 돌아서고 원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이는 수입 물가를 다시 높여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죠. 즉 전쟁은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기료, 가스비, 식료품비를 실시간으로 압박하는 수치화된 위협입니다. 이제 숫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쟁의 전운이 감돌면 전 세계 모든 돈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게 어디죠?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이걸 안전자산 선호라고 합니다. 환율이 1,300원, 1,400원 찍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석유가 경제의 혈액이라면 달러는 그 혈액을 운반한 심장과 같습니다. 원화는 전쟁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아주 작은 종이배에 불과합니다. 미국 달러는 항공모함이죠. 여러분이 은퇴자금 1,000만 원을 모두 원화로만 들고 있다면 전쟁이 터지는 순간 국제적인 구매력은 앉은 자리에서 20% 이상 사라집니다. 돈을 잃지 않았는데 가난해지는 마법, 이게 환율의 무서움입니다.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기 시 달러 인덱스는 전 세계 주요 국가 통화 대비 가치가 급등합니다. 반면 한국 원화는 신흥국 통화로 분류되어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됩니다.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10억 원을 금고에 넣어뒀어도 달러 기준으로는 자산 가치가 8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국가 간 실질 실효 환율을 따져보면 전쟁 시에 원화 자산만 고집하는 것은 자산의 국제적 방어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를 떠올려보죠. 코스피 우량주에 전 재산을 몰아두었던 철수님은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좌는 파란불이고 뉴스에선 3차 대전 운운하죠. 결국 철수님은 가장 바닥에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며 손절하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반면 자산의 20%를 달러와 금 ETF에 분산했던 영희님은 어땠을까요? 주식은 떨어졌지만 달러와 금값이 올라 종채 계좌는 5% 하락에 그쳤습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영희 같은 투자자들은 달러 환차익으로 주식 손실을 메꿨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시정이 반등할 때 피눈물을 흘린 건 철수님이었고 웃은 건 영희님이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표는 바로 최대 낙폭 MDD입니다. 철수님의 MDD는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지만 자산을 분산한 영희님의 MDD는 마이너스 5% 수준에서 방어되었습니다. 행동 경제학적으로 인간은 손실의 고통을 이익의 기쁨보다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마이너스 35%의 MDD를 견딜 수 있는 인간의 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희님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산 간의 상관계수를 낮춰 MDD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시기에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달러와 금을 섞는 것은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수학적 생존 전략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전쟁 중에도 미친 듯이 오르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주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면 누군가는 미사일을 새로 사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 에너지주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정유사들의 마진이 커집니다.
하지만 시니어 입장에서 이런 전쟁 수혜주에 몰빵하는 건 도박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전쟁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기업입니다. 사람들이 전쟁 중에도 병원에 가고, 전쟁 중에도 밥을 먹고, 전쟁 중에도 스마트폰을 쓴다면 그 기업들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이를 기업의 현금 흐름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기에 미래의 성장을 먹고 사는 고 PER 기업보다 현재 당장 돈을 벌어들이는 저 PBR 우량 가치주들의 방어력이 압도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 미 증시의 가치주 지수는 성장주 지수 대비 12%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시기에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달러와 금을 섞는 것은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수학적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이 개입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느냐에 따라 코스피 6천이 무너지느냐, 7천을 돌파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기술주들은 기대감으로 먹고 살지만 전쟁은 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하고 전쟁 리스크가 없어야 주가가 오릅니다. 기대치에 살짝이라도 못 미치면 주가는 크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시니어분들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을 숫자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4%를 차지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30%가 지나는 병목 지점입니다. 만약 이곳이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가스, 네온, 크립톤 등의 공급망이 지정학적 위기로 끊길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동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주가가 단순히 불안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급망 붕괴에 따른 이익 감사라는 실질적인 위협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말씀드릴게요. 전쟁이라는 파도가 닥칠 때 우리 은퇴자들에겐 두 개의 주머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환 노출형 지수 주머니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해 환율 보험이 들어있는 통장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주가는 떨어지지만 달러 값은 뜁니다. 이때 환 노출형 ETF를 들고 있으면 주가가 10% 빠져도 달러가 10% 올라져서 내 자산은 영원, 즉 본전이 됩니다. ISA 계좌에서 미국 S&P 500 환 노출, 이나 미국 나스닥 100 환 노출을 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KRX 금 시장 주머니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도 금 ETF를 살 수 있지만 저는 증권사에서 일반 금 현물 계좌를 여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고요? 전쟁 같은 위기 시에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0원,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금값은 수직 상승합니다. 이때 번 돈에 세금 한 푼 안 내고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무기입니다.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숫자로 환산해보죠.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 1,000만 원을 받으면 15.4%인 154만 원을 세금으로 떼이지만 ISA 계좌 서민영에서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전쟁 시 변동성을 활용해 수익을 냈을 때 이 세금 차이만으로도 약 5에서 7%의 추가 수익률 제고 효과가 발생합니다. 금 현물 역시 장외 매매 수수료가 없고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위기 시 현금화 속도와 비용 면에서 다른 어떤 자산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럼 대체 몇 대 몇으로 섞어야 하느냐?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60대 이상 은퇴자라면 안전 7대 공격 3의 법칙을 지키십시오. 여기서 안전 7은 현금성 자산 40% 플러스 금과 달러 30%입니다. 현금 40%는 그냥 통장에 두지 마시고 파킹 통장이나 단기 국공채 ETF에 넣어두세요. 연 3%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서 전쟁으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가장 싼 가격에 우량주를 주워 담을 수 있는 실탄이 됩니다. 나머지 공격 3은 앞에서 말한 미국 우량지수, 환 노출입니다. 코스피 비중이 너무 높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줄여서 이 비중으로 옮기세요. 전쟁이 터졌을 때 내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건 애국심이 아니라 달러 자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산이 10억이라면 최소 3억 원어치는 전쟁이 터져도 가치가 오르는 달러와 금으로 채워져 있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7대3 비중은 평균 분산 최적화 이론에 근거합니다. 역사적으로 주식과 안전자산, 달러, 금은 역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7을 가집니다.
즉 한쪽이 떨어질 때 다른 쪽이 올라 전체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60대 은퇴자에겐 연 20%의 수익보다 연 마이너스 5%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는 자본 보전이 자산 운용의 1순위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7대3 모델은 어떤 전쟁 위기에서도 여러분의 원금을 지켜낼 수 있는 통계적 방패입니다. 제가 방송작가 시절 만난 자산가들이 전쟁 위기 때마다 돈을 불리는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5% 리밸런싱입니다. 전쟁 뉴스가 쏟아지고 공포가 극에 달하면 여러분이 가진 금과 달러 비중은 가격이 올라서 30%에서 40%로 훌쩍 뛸 겁니다. 반대로 주식은 떨어져 비중이 줄겠죠. 이때가 기회입니다. 목표 비중인 30%보다 5% 이상 비싸진 금과 달러를 기계적으로 파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평소 사고 싶었던 하지만 너무 비쌌던 삼성전자나 애플을 박앤세일 가격에 사는 겁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주식을 산다고요? 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수익은 모두가 공포에 질러 던질 때 만들어졌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40%의 현금 실탄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리밸런싱은 평균 회귀 원리를 이용한 투자 기법입니다. 자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과열되거나 저평가될 수 있지만 결국 본연의 가치로 돌아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과도하게 치솟은 달러를 팔고 과도하게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건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가격 괴리를 수익으로 확정짓는 시스템 매매입니다. 1년에 딱 2번, 이 리밸런싱만 실천해도 장기 수익률은 복리로 2에서 3%포인트 향상된다는 것이 수많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뉴스에선 3차 대전을 이야기하면 당장 내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될 것 같아 잠을 못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가 증명한 가장 확실한 팩트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도 자본주의의 우상향을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90년 걸프전 당시 개전 직후 S&P 500은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본격화된 후 6개월 만에 시장은 20% 이상 폭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전 직전까지 공포에 질렸던 시장은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십시오. 공급망이 박살나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지만 결국 미국 시장은 1년여 만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썼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모든 전쟁을 먹고 자랐습니다. 공포는 짧고 인간의 혁신과 기업의 이익 창출 의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오늘 우리가 수사한 안전벨트, 즉 7대3의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 시스템만 갖추고 있다면 중동의 포성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계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줄 만한 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투자가 처음이라 무서우신가요? 제가 오늘 드린 이 답을 믿고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미국 달러 ETF나 금 현물을 딱 10만 원어치만 사보십시오. 10만 원이 들어가는 순간 어제까지 무서웠던 중동 뉴스가 내 안전자산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고마운 정보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작은 실천이 10년 뒤 평온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씨앗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은 경제의 혈액인 석유를 위협하고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내 연금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ISA와 KRX 금시장이라는 방패를 들고 역사라는 데이터의 위로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건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안전벨트를 채우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적인 위기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셨나요?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은퇴자들에겐 큰 빛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노후자산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